2023년 10월 26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10월 26일이네요. 목요일이고요. 오늘이 44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날이네요. 우리나라 이제 5대, 6대, 7대, 8대, 9대, 5, 6, 7, 8, 9 5번이네요. 5, 6, 7, 8, 9 5번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신 분이네요. 보통은 이제 한 번 하시죠. 5년 단임제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2번 했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5번 했습니다. 그 뒤로 노태우부터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한 번씩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한 5번 하신 분이네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때로부터 한 44년 지났다. 지났습니다. 그 한 44년 동안 그날 우리가 이제 저는 10월 27일 날 1979년 10월 27일 아침에 알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해가지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회에 이제 서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청천벽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를 하지만은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963년도에 내가 국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3년부터 군대 생활 마치고 이제 1979년도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미그레이션이라 그래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시험을 치가지고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220명 모집했는데 그때 내가 순번이 107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적 순으로 발령이 나니까 내 친구는 벌써 발령받아 갔고 했고 근무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이제 발령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인데 1년 이상 기다렸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11.6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 공무원 시험 치가지고 합격될 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였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늘 대통령 하면은 박정희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었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한 번씩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또 깜짝 놀란 사건은 김영삼 대통령 때죠.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이제 이렇게 재임 기간인데, 그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엄청 놀랐습니다. 우리 몇 번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엄청 놀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에 성수대교 무너진 거,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놀랐지만은,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두 대통령이 구속될 때는 우리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과거고 앞으로 또 이제 미래도 뭐 그보다 더 큰 어떤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저는 워낙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고 또 정치 흐름에 대해서 매우 이제 이렇게 볼 게 많은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에 윤창중 님께서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못 보고 그 시간에는 내가 뭐를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시간에 하여튼 윤창중 씨의 이제 방송을 듣는 것보다 좀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못 봤어요. 그걸 아침에 뭘 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그걸 좀 듣다가 또 이현주 씨라고 있어요. 이현주 국회의원, 아마 그분이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아닌데 국회에서 이제 또 발언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오는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1주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에 이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왜냐하니까 야권의 이제 어떤 행사니까 거기는 대통령으로서 뭐 참석을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전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실을 국회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발언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무슨 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발언을 약 한 40분 정도 해요. 하는데 이야, 이현주 전 국회의원 참 똑똑하네요. 놀랐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전곡을 찌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여튼 간에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한 20분은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이현주 전 국회의원님이 이제 목소리가 일반 아나운서 목소리보다 더 좋아요. 내가 볼 때는 목소리가 차랑차랑 하면서도 아주 발음이 정확하고 지적을 엄청 잘하네요. 그거 이제 마저 들어야 되고, 또 윤창중 씨의 이제 정치 칼럼도 윤칼세라 그래요. 윤창중의 칼럼 세상 이래 줄여가지고 윤칼세라 그러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가서 또 마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23년 10월 26일 현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 또래에, 그러니까 내 나이에 1956년생인데 이제 68세죠. 만 67세고 그러는데 내 같은 이제 또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치 평론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더 있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 이 정치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요한 칼럼은 방송 거의 다 본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다 보지를 못해요. 볼 거는 많은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과거로 돌아서서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그 청소년 시절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청소년 기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시절보다는 그 이전에 어린 시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더 전생도 중요하겠죠. 전생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 왔는가, 이것도 중요하겠는데, 여하튼 나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요때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서 진짜 지금 뭐 출산율이 아주 세계에서 제일 저조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초등학교도 문을 닫는 초등학교도 많고 빈집이 시골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그 어떤 지역은 이제 그 버스도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가 거기에 이제 다니질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차를 타야 그 버스 운행을 할 건데, 그 마을에 가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닌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나라가 없어지게 돼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뭐 그런 분들이 정치인 아니겠어요? 자, 모든 것을 볼 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등장할 때가 진짜 다 된 겁니다. 다 된 건데, 그거는 뭐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인구수가 줄고 노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그랬는데도 사람은 있잖아. 지금 아직 뭐 대한민국 사람이 뭐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5천만 명은 좀 넘잖아요. 5,200만 명은 안 되고 5,100만 명 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각자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지혜. 그 지혜. 근데 지혜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시절 때 배울 때는 필로소피라 그랬잖아요. 필로소피. 필로는 이제 사랑한다. 소피는 지혜.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 철학이 그렇죠.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데, 과연 가장 어떤 지혜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도 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관찰을 하잖아요. 사람 관찰을 한다고. 그래 하다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또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가급적이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거기에 대한 표상으로는 이제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하시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문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상객이 많았던 분이 아마 장기래 박사가 아닌가, 막 그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애통해하고 말이지. 정말 그 좀 더 살아가지고 계셨으면은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을 많이 주고 참 그랬을 건데, 그분이 돌아가서 참 아쉽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지 진짜 뭐 속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뭐 살아있을 때 주위 사람한테 그런 뭐 좋지 못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면 뭐 잘 죽었다 또는 뭐 이선을 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 죽었나 이거고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애통해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망했다 뭐 죽었다 이런 말도 안 쓰잖아요. 말도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생명이 끝나고 저 세상 갈 때는 그 표현하는 것이 한 여러 개 있잖아요. 서거하셨다 뭐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또는 소천하셨다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을 쓰잖아요. 영면하셨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영면하셨다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 그건 그렇고 여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고 그래 할 때 가급적이면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뭐냐? 좀 더 지혜스러운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지혜스럽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지혜스럽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종교인이 많았단 말입니다. 종교인이. 내가 청소년기 시절 때에 여러 사람을 관찰을 해보니까 위인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런 분이 이제 이런 분일수록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뭐 종교를 하나 가지 있었던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그 김명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종교를 하나 권했어요. 나는 종교를 권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권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그 한 인간의 이야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인간인데 이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를 아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를 아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내 인생에 청소년기 시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 이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사람은 이제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가장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다. 성직자의 길로 이제 가는 것이죠. 성직자로의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 지강 지원하고 발지성 지신하라 이런 이 말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 지강 지원을 품으라며 품으라 마음속에 품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은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옆에서 딸그닥거리면은 생각하던 것이 흐트러져 버린다고 조용해야 말이 술술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인생에 그 태어난 그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요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하여튼 그래 하다 보니까 성직자로서의 어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형교회, 그 당시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대형교회라면은 아마 조용기 목사도 아마 대형교회 순복음교회 말이에요. 서울 순복음교회면은 아마 대형교회예요. 뭐 신도수가 엄청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천만 명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말이에요. 그리고 뭐 종교가 또 아예 없는 분들도 또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 천주교 또는 뭐 불교인도 있고 또는 뭐 이제 강정산을 믿는 그 계열이 또 그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도 계열이 많습니다. 대순진리도 있고 또 뭐 딴 데도 있고 뭐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또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했다고. 그래 5천만 명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기독교인화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 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다. 가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됐다. 가정을 하더라고. 그래도 그것이 뭔가 흡족이 안 된다고. 흡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기독교인화 시켰다 하더라도 흡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연히 이제 기독교를 벗어나게 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불교도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뭐 그래 되는 건데 불교에 이제 우리 가르치면 이제 한국 그 불교 연구 원장님으로 계셨던 그 이기영 박사님을 통해서 내가 반야신경도 공부하고 금강경이라든지 뭐 화엄경도 이렇게
그렇게 풀이하는 것을 공부를 그 이경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경 박사님께서 이제 구도라는 어떤 그 주간지도 아니고 월간지나 아마 그런 게 있었어요. 구도, 구할 구자, 길도자. 이제 그 길도자가 아니고 도 있잖아요. 그 길도자네. 구도라는 이제 그 책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구도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랬었는데 그 구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제가 요즘 자주 언급하는데 우주의 씨앗을 찾아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는 이제 며칠 전부터 하는데 어떤 것이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씨앗도 있고 배도 씨앗이 있고 감도 씨앗이 있고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과 씨앗이라고 가정을 할진데 씨앗 새까만 거 쪼매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은 원래 그 씨앗이 이제 변형돼 버리잖아요. 바뀌어 버린다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원씨앗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고 바뀌어 가지고 뿌리가 나고 이제 줄기가 돋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열리고 이파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 또 포도가 또 열리잖아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계랄 같은 거. 이제 계랄은 원래 이제 뭐 닭이 계랄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 계랄이 이제 닭이 이제 어미가 21일인가 그렇죠. 품고 있으면은 그 계랄은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져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이제 뺑아리가 돼 버리잖아요. 계랄이 바뀌어 가지고 뺑아리가 되고 이제 크다 보면 이제 닭으로 되는데 그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지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 오죽이나 많나 이게. 바다와 육지로 나눌 수가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크게 보면 바다와 육지가 있잖아. 바다 속에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뭐 미생물 생물들이 엄청 많잖아. 육지에는 또 얼마나 산천초목 그리고 뭐 동물 식물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든 그 우주의 씨앗 말이에요. 그것은 없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게 아닌가. 참나 원래의 나. 그걸 또 자기라고도 하게 해요. 자기. 불교에서는 자기 또는 본성이라고 하고 진화라고 하기도 하고 참된 나.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구도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를 뭐 길가에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말이지. 예. 그 구도인의 삶. 그러니까 그 구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지를 않아요. 뭐 취미생활이 등산이고 골프고 뭐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뭐 이런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구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도를 추구하는 거거든.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거, 그 각성하는 거, 깨닫는 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을까라고. 그런 것을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추구를 했어요.
구도인의 삶을 살았다 이래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동 가니까 아마 그분 돌아가셨지. 종고모 부님, 내 아버님의 이제 고모 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내를 보고 그래요. 저는 그 도인이라고. 도인이 많죠. 도를 찾는 사람들, 가정을 버리고, 그 도라니까 대순진리가 생각이 나고, 가정 파탄하는 그런 것도 생각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진리를 찾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불교를 초국하게 돼요. 또 기독교도 초국하게 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유불선이 하나가 된다는 강정산의 가르침도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태울주도 많이 읽고, 그전에는 기독교를 아주 내 목숨 바쳐서 했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무지무지하게 찬송가 저는 여러 번 유튜브를 남겼기 때문에 알 거예요. 찬송가 부르라 그러면 한 5시간은 불러요, 지금. 논스톱으로. 찬송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탄생, 그게 이제 탄생에 대한 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노래가 있고, 그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토벤 곡도 있고 하이든 곡도 있고 그래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무별이 하늘 길 위로, 하이든의 곡인데 하이든의 곡에서 이제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주택가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돼가지고 노래를 크게 못합니다 지금. 기뻐하고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베토벤의 이제 그 곡에 붙여가지고 또 찬송가도 있고, 찬송가, 참불가, 기독교, 불교. 내가 불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법성원익 무상 제법부도 몰래죠. 문명무상 절일제 정지소식 비여경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영성 일중일체 다정일 일체일체 다재기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중경영역시 무량 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오상적 인물잔난 격별성 의상 스님의 이제 화엄 일성 법계도인데, 이거는 이제 불교의 엑기스를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반야신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우주 일련이라고 하는 선천후천이라고 하는 선후천이 바뀔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한다는 거. 나는 그분이 강정산인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훔치훔치 태월천 상군 흠리지하들의 흠리하는 사파 무지무지하게 읽었지. 나는 대충 이야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벗어난 이야기, 강정산의 가르침에서 탈피한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보았으나 해답이 없는 거야. 이 지구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기독교, 불교, 오늘 인요한이라고 있어요. 인요한이 내보다 3살 적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김한길이라고, 이혜영 문화부 장관의 원래 사위였는데,
그 뭐 이혼하고 지금 뭐 최명길이하고 지금 재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김한길 정치인, 머리 허연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뭐 잘 아는 사람이지, 인요한 씨.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장기를 박사님도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우리 김영수 교수님도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옳게 신앙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승님이지만은 김명수 교수님 104살이에요.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제대로 신앙을 하느냐? 제자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내가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인데 제대로 신앙을 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인요한 이분도 뭐 자기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지 많은 선교 사업도 하고 아픈 사람을 많이 고치고 그 아픈 것을 고친 걸로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지. 그러나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가장 기독교 신앙을 잘하느냐? 그러면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를 죽여야 돼요. 이거는 하두래, 하두. 하두라고.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여하튼, 그래가지고, 강정산을 내가 제일 신앙을 길게 했다고. 기독교도 짧고, 불교도 짧았는데, 강정산을 신앙할 때는 제일 길었고, 그 강정산을 믿을 땐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할 때니까 직장 생활하면 뭐 봉급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뭐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많이 헌성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야.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막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천부경이 그렇게 이제 심오한 경전이라고 하니까 일시무시 일석삼공 무전법 말이야. 천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금 무기하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암육생 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면은 만왕왕래라도 용변 부동본 본신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질 일종 무정일 이래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연구하면서 뭐 그 전에 이제 강정사는 졸업을 뭐 떠났어. 내가 마음에 떠났다고. 그 뭐 현미경이고 뭐 강정산이고 뭐 선천 우천 해봐야 그 떠났다고. 내 마음이 떠났어요. 뭐 한 근한 20년 동안 내가 강정산을 믿어라 뭐 또 이제 개벽이 온다 그 이야기를 내가 지인한테 이야기한 것에도 수천만 번도 돼요. 그 포스터 붙인 거 뭐 그 이야기는 내가 짧아서 말을 못해요. 엄청나게 홍보도 했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한순간에 그게 아니더라고. 돌았었지. 돌았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허경영 유튜브를 듣고 말이야.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선천우천 이야기하지, 정력시대 이야기하지, 주역시대가 가고, 정력시대가 온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참 신인이다 그래요. 뭐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불교의 엑기스, 기독교의 엑기스, 강정선의 엑기스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지. 이야, 이게 뭔가. 일반 사람 앞에서요, 수상행시이고 역부역시고 사리자 시제법은 공상인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무한이별설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물론 있지. 물론 윤홍식
홍익학당 원장이나 뭐 저기 김용옥, 도올 김용옥, 뭐 우리 저 고현범 목사님, 뭐 또 이영 박사님, 정병조 교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구도인의 길을 걸은 사람은 이 세상이 이 가상의 세계구나 이렇게 알지 아는데 일반 속인 범인, 소인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이러면은 가상의 세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환경, 뭐 취미생활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런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그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한만 이야기해도 허경영 총재님을 이해를 못한다는데 속인 범인, 소인, 대인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물질에 와 있으면은 그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냐 말이야. 이 우주의 씨앗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 그럼 우주의 씨앗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거는 전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란 말이야. 이 삼라만상, 이 물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물질계가 원래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거의 하나야, 하나. 그러면서도 또 창조주가 있고, 또 여왕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백군 가서도 공부할 거라고. 삼천갑자 동방석이 있는데, 뭐 삼천갑자 동방석이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한 18만 년밖에 안 되더라고. 18만 년, 뭐, 날수로 말하면은 뭐, 6,700만 50일인가? 1억 일도 안 되더라고. 앞으로 백군 가서 공부해야지. 백군 가서라도. 창조자와, 이게 가장 우주의 비밀 아니겠어? 여왕벌과 개미벌과의 관계. 창조자와 우주의 씨앗과의 관계. 이런 거는 죽고 나서도 계속 공부해야 될 거지. 아니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허경영 우리 일반인을 볼 때는 총재님이야말로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자기 아들 세자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 지상 성경세계, 대동세계, 불국토, 새하늘 새 땅, 아주 사람이 좋은 세상, 천년왕국을 이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그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가 봐요. 전부 다 가짜예요.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생략하고. 그래 되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로 이분이 틀림없는 참 신인이시고, 그거는 이제 불로이를 통해서 이제 일기 다 우리가 뭐 머릿속에 돌멩이가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고, 알게 되었다 이 말이지. 일반 속인 범인, 소인들은 모르는 거고, 그래도 인연이 돼가지고 허경영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이 불로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허경영 시대가 진짜 열린단 말이야. 열린다고. 대통령 시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내하고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진사의 성인 줄 알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말은 강경산의 말이죠. 그러니까 일임류 해자남분 일정 사오미 계명
일중위시 교역태 제출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개벽의 이제 때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올해가 내년이 이제 갑진년이고 2025년이 을사년이고 그리고 이제 진사의 내년 후내년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성인출 이제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병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정민년이라거든. 병호년이 2026년, 2027년에 이제 낙당당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 면서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그 전체희 대천사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024년에는 허경영 시대가 된다. 뭐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세밀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리버리한 거지. 어버머하게. 나중에 대통령 되면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고 안 되면은 뭐 그때부터 허경영 시대가 열린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해석이 그렇잖아요. 거기. 허경영 시대가 열린 거는 1949년부터 열린 건데 안 그래요? 1949년 11월 13일 내가 앞으로 장차 10석자로 온다. 맞다. 11월 달은 태극과 무극의 합하면 11일이 되거든. 신무극과 일태극. 그 13일 10석자에 맞춰서 13일에 온다. 그때부터 허경영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말을 할 게 아니고 딱 집어서 이야기해보라고. 핀셋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해보라 말이야. 어? 아까 내가 초창기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국내 정치 현황을 집어가지고 분석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을 정치평론가라 그래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밥벌이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평론해가지고 먹고 산다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윤창중 씨가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구걸이라서 미안하지만은 이제 뭐 슈퍼챗이라 그러나 그런 걸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뭐 유튜브 해가지고 봉급 노는 게 아니거든. 후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더라고. 나는 뭐 윤창중 씨한테는 후원한 적이 없습니다. 10원도 한 적이 없는데 뭐 나중에 때가 되면은 뭐 한 번 또 할 수도 안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정치 평론으로 평론을 해가지고 직업적으로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강성범 TV, 김용민 박사, 정봉주, 박진영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이상로 기자. 이상로 기자도 뭐 내가 도와달라는 그런 말을 꼭 해요. 그리고 이제 공희준 평론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어떤 시기냐. 오늘 그 윤창중 씨가 평론을 잘하더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이분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 김건희 여사님인데 김건희 여사 같으면은 내가 보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구속수감대가 있잖아요. 구속수감대가 있는데 이분이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하면서 구속수감대 있는 게 아니잖아. 김건희 여사가 뭐 지금 독립운동 할 때도 아니지만은 안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을 하다가 뭐 구속수감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뭐 그것도 아니거든. 그 제명이 뭐냐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이제 최은순이지. 최은순
님이 언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무슨 제명인지는 알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 자살해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최은순 여사로 인해 가지고 그 알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그거는 노덕봉 씨라고 그 정은 들어보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알진데, 구도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씨앗이 뭐냐? 자기의 가장 맑은 양심이란 같아. 우리들의 아주 가장 깨끗한 양심, 이것이 우주의 씨앗 같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 삼라만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게 했다. 맑은 양심으로부터 우주의 씨앗. 그 양심이 맑혀져 가는 그 과정, 그것이 구도의 길이라고. 그 양심이 어느 정도만 돼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서나.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자기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다 나눠줘야 된다고. 싹 다 나눠주고 말이야.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된다고. 정명이고 정업이 있다고. 하다못해 노가다를 하든지 길거리 가서 뭐 청소를 하든지 죄를 뉘우치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건 그렇고, 지금 그 인요한이라고 그 혁신위원장, 일반인으로 볼 때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주 엄밀한 잣대를 보면은 옳게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대중이라 그랬잖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일반 보수 유튜버들이 볼 때는 오늘 차명진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줄 때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택하도록 언론 방송에서 몰아나가니까 허경영을 안 찍고 차명진의 눈에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찍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 당시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재명이는 못하겠고, 그래서 윤석열을 찍어가지고 당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됐으면은 이 빨갱이 문재인하고 빨갱이 이재명을 잡아 넣어야지. 그것도 잡아 넣지도 않고 김대중을 존경한다는 그걸 레프트라 그래요. 뉴 레프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미친 짓 아니냐? 이렇게 막 격분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그 내부 사정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보수 영남권에서는 그냥 국민의힘을 무작정 지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 영남권인데 거기서 이제 그냥 한 30%는 그 고중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표를
몬단 말이에요. 전라도 호남 지방에 기타 이제 진보 촉에 있는 이 사람들을 표를 몰기 위해서 이제 인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내려앉혔다고. 그런데 보수 입장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느냐고. 당장 지금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합치면은 아마 의석수가 한 80명 정도 되는가 모르겠네. 거기서 절반 이상은 물갈이라. 절반 이상. 이제 검사들 내려앉히려고 하니까 기존 있는 그 2선, 3선 하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김용판이 같은 경우, 저 대구에 김용판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자리에 이제 권영진이를 내려앉히니까 김용판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안 그래도 김용판 의원은 말이지,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놓을 때에 공개 사과하고 대통령 후보로 놓나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거든. 왜냐하니까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검사가 이제 김용판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뭐 하여튼 뭐 기소를 붙였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느냐고. 아무 죄가 없는데 기소를 붙이면은 그 변호사 비용하고 그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공개 사과하고 대통령이 출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김용판이 잘라라. 권영진이 옛날 그 대구시장을 그게 붙인다고. 그럼 김용판이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느냐고. 보수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럼 저기 정강훈 목사처 이제 또 홍준표 측근이 이제 그 변희재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 뭐냐? 윤석열 현 정부를 칠 수 있는, 한동훈이를 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태블릿이라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 나는 그해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냐? 감사원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감사원이 지금 쑥대밭이라고. 유병호라고 그 감사원 사무총장, 이 사람이 공수처에서 호출을 한다고. 한 2번, 3번 지금 거절하는 모양인데, 한 번 더 거절하면 이제 강제로 이제 구인을 한다고. 직권 남용이니까. 직권 남용하고 또 몇 개의 벌이 있다고. 그 아마 구속될 것 같은데. 유병호 말이에요. 거기 전현희 전 국민권위원장이 이제 고발한 거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수 유튜버들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신혜식이라든지 한 140만 명 구독자가 있다고. 이봉규 씨도 지금은 빨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이미 쌍케이 신문이라든지 홍콩의 아주주간에서도 보도가 됐고, 연이어서 워싱턴 포스트,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인터뷰 예정이 돼 있고, 11월 11일 날 그때 김한수의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그때 일본 기자들이 지금 다 들어올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어차피 11월 달에 터진다고. 12월 달 지금 되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것이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특검에 들어간다고.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국회의원 한 200명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해더라도 그건 통과가 되는 거라고. 12월 달 되면은 총선이 불과 이제 한 3, 4개월 남은 거예요.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되면은. 4월 10일이니까 한 3개월.
그러면 영남권에서 내가 공천을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사람 동조가 된다고. 당장 김용판 같은 분,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한 칼을 벼르고 있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이 됐다. 그럼 대통령 끝이잖아. 내가 내 글에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국내 정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진사의 성인 줄 알고 오미에 낙당당하라. 그런 말을 좀 해석을 좀 해보세요. 이 정권 원래는 4개월 간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4개월 이상 좀 간 것은 용산으로 좀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10월 29일 날 그 이태원 참사, 그거는 인재단 말이에요. 인재. 거기에 대한 진실된 것도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중산주의 정치, 신정 정치를 실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기아도 없고 전쟁도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때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뭐가 흔들리지 않느냐. 단 한 번도 2016년 3월 26일 날 허경영 신인님을 뵙고 2016년 5월 달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2016년 9월 30일에 정식으로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허경영 신인님을 내가 지지한다. 지지 선언을 했다고. 대내외적으로 공개를 한 거라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만 7년. 단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진 게 없어. 2020년 4.15 총선 때, 결과, 다 참패됐을 때도 나는 마음이 흔들린 게 없다고. 내 영상 기록이 다 있으니까.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떨이 안 됐을 때도 그렇고. 3구 대선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선에 낙선됐을 때도 그렇고 어젠가 오늘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아마 재판이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마음이 변동이 없다고. 왜냐? 거대한 흐름을 아니까 그런 거라고. 이 거대한 흐름, 이거는 뭐냐? 허경영이 신인이다. 신인은 허경영이다. 그래서 이분이 새 세상을 연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흐름이니까. 그래. 그래서 가깝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구경을 할 거야, 제가. 어떻게 이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2주일이면은 2 weeks 14일 정도면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마음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일광적인 지지로 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14일이면 충분해요. 일주일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학고부동한 그 뭔가 그런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불로유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고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가 모르지. 그 뭔가가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열화와 같은 그런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총선에 출마하고 떨어지고 난 이후에 나를 찾아오거나 지지하는 전화가 한 통화도 없다고. 근데 고등학교 다니다 말았지만은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와, 뭐야, 이러면서 막 찾아와가지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좀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기존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주 뭐 오늘도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던데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거든. 기존 방송에서 뭐 사이비 교주다 왜 명패하는데 100만 원, 300만 원 받느냐, 500만 원 받느냐, 대천사 1억이 뭐냐, 뭐 이래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선거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아주 최근에만 하더라도 3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이제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흔적도 없이 지금 연락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거기에서 안티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제 허경영 지지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말로 차마 표현을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참 그렇게 안티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차마 이 말은 내가 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4.7 보궐선거 끝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분도 있고 3.9 대선 끝나고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안티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뭐 최선우 진희님이라든지 그 이동섭 사회자님이나 대천사님이죠. 그리고 많은 대천사님들 또 천사님들 한결같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변치 않고 나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이제 걸레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 생각도 해봐요. 이제 좀 있으면은 3.9 대선 끝나고 한 번도 하늘공을 안 찾아왔다.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또 찾아오면은 좀 미안치도 안 하나? 그것을 보고 뻔뻔스럽다는 말도 그렇게 나 그런 말도 잘 쓰지 않지만은 내가 왜 태어났느냐? 여튼 사람의 의식은 다 이렇게 틀리니까 배운 만큼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한 만큼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yes 하고 no 두 개밖에 모르는 사람 뭐 앞에 미국인이 많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yes 하고 no 두 개밖에 모르잖아. 참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놓고 볼 때에 하근기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참 많은 참 가슴에 상처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정말 신인님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될 날짜가 가깝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되고 그 이전에 이 정부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늘 11.6 인자 행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금 서로 악수도 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일 잘 되면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지. 당당하게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잖아 제가.
이 정권이 지금 무너져 내려앉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젊은 그 변호사님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신문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탈출을 그 국민의힘당에 탈당계를 냈어요. 뭐냐니까 지가 말이지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갈 때 배 속에 가가지고 말이지 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간다네. 왜냐하면은 찌가 있어야 출항해요. 왜냐니까 찌는 사람보다 더 미래를 빨리 아니까. 찌가 없다는 것은 뭐냐고. 찌가 말이지 이 미리 알고 이 배가 가면은 이게 파산된다거나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파가 되면은 자기들도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배에서 탈출을 해버려요. 찌가 사람보다 먼저 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바다에 이제 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말이지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비가 폭우가 쏟아져야 그때야 아이고 죽겠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찌는 미리 한다고. 그래서 찌는 찌가 없으면은 어부가 출항을 안 해요. 찌가 빨리나 티 나온다고. 그렇듯이 오늘 그 젊은 국민의힘당에 소속에 있는 변호사가 티 나왔어요. 탈당이 냈어요. 왜냐? 국민의힘당은 좀 있으면 이 정부가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라고. 자, 오늘 그 정도 하고요. 하여튼 가서 또 이현주씨 그 명연설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고 윤장중씨 그것도 이야기 들어봐야 되고 윤장중씨도 거구인데 격분을 하죠. 하여튼 이 정부가 내려앉는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11월 달은 더 하고 12월 달은 더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놀란 일은 많았지만은 그런 것도 비슷한 걸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 더 놀랄 만한 일은 앞으로 점점 많죠. 더 흥미로운 일.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거,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그런 것도 다 보게 되고 또 12통을 전 세계 인류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흥미진진합니다. 허경영 허경영